자, 안녕하십니까. 고3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황준영이라고 하고요. 사실 현장 강의를 갖다가 현장 강의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았고 실제로 찍으면서도 실제 학생들과 수업만 하다가 학생들 없이 촬영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어색한 미소가 계속 남발될 수 있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수업만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본다기보다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셔서 정시에서 대박을 칠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영상을 보는 학생들, 저도 해봐서 압니다만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딴짓 너무 많이 하는 거 알죠? 딴짓 하지 말고 핸드폰 PC를 보게 되면은 PC에 다른 프로그램 다 끄고, 지금 켜놓은 사람들 다 끄고 모조리 다 싹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세요.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 할 때 그거에만 집중을 해야지, 나머지를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하면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딱 집중할 거 하나만 딱 정해서 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소중한 거는, 제일 귀중하게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거는 시간의 쓰임입니다. 시간의 쓰임. 지금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아서 날려버린 시간은 나중에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중해서 지금 공부를 한 것들이 나중에 도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중간중간에 제가 독해 위주로 풀어나가는 거지 해석 위주로 풀어나가진 않아요. 지금 모의고사를 갖다가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석보다는 독해 위주로 빨리빨리 나갈 건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아래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갖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을 들을 때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제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독해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 위주가 아니라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 때문이니까 해석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남기세요. 저는 독해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정리하는 것보다는 글을 제대로 보고 글을 이해할 수 있고, 글을 통해서 이 정답이 어떻게 유추가 되는 건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굳이 단어 하나하나의 쓰임에 대해서 그래서 집착하듯이 막 그렇게 단어를 갖다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그러는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게 2020년 6월 고2 모의고사였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문제들 현장 강의에서 다 이미 설명을 했던 건데 34번 앞에까지 33번까지 다 설명을 했었고, 지금은 34번 빈칸 문제, 그리고 그 뒤에 관련 없는 문장, 그리고 순서 문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요것들에 대해서 잘 듣고 중요한 부분들 잘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34번. 일단은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서 하단부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주제를 갖다가 설명하는 곳이겠죠. 주제를 설명하는 곳인데 이 중간 아래에 설명이 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강화해주는 보충이죠. 보충 강화해주는 설명의 문장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뺐을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을 건데, 여기에 결론을 뺐다는 거는 제일 윗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그 주제문에 대한 설명, 주제를 줬고 설명했고 그거에 대한 결론, 보충, 이런 식의 글의 성격을 가졌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문장을 갖다가
처음 문장 어디를 읽어야 되냐? 빈칸 문장을 일단 먼저 읽어봅니다. 빈칸 문장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 건데 managers give라고 해서 어떤 매니저들은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내용이 쭉 길게 이어지고 빈칸이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매니저들이 뭔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availability heuristic이라서 자 가용성 heuristic이라는 거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뭔가를 얘기했고 여기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죠. 정리를 한다는 걸 갖다가 아직 잘 모르겠다면은 좀만 더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갑자기 여기에서 첫 문장에서는 여기 나왔던 단어 그대로 나왔죠.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실수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용어 자체가 난해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이어나가고 있죠. 설명.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을 갖다가 여기서 쭉 치고 나가는데 이 용어 설명을 갖다가 어디까지 가져왔냐면 여기까지 첫 문장이죠. 여기까지 쭉 가져왔고 그게 보여준다라고 해서 설명을 쭉 넣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보이니까 여기는 예시겠죠. 예시.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나는 부분이 아마 여기 뭐 매니저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예시인 것 같아. 예시.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결론을 갖다 뽑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예시보다는 예시 위에 있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 다음에 빈칸 문장 읽고 마지막에 확신을 얻는 근거를 여기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거, availability heuristic이라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인데, 자, 직역하면 그런 말인데 무슨 의미냐라는 걸 갖다 얘기해서 refer to 하면 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말하다, 설명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수랍니다. 근데 그 실수가 뭐냐면 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뭐냐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뇌가 하는 실수다. make mistake라는 게 실수하다죠. 근데 우리의 뇌가 일으키는 실수다. 근데 by assuming 뭔가를 추정하면서 뭘 추정하냐면 instances 어떤 사례들 그리고 어떠한 예시들을 갖다가 추정을 하면서 그게 어떤 거냐면 come to mind 우리 마음에 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예시 사례 같은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뭐냐면은 also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prevalent 역시나 중요하다는 느낌인데 자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도록 추정함으로써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일단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그리고 좋은 느낌이라는 거는 아니죠. 막 좋은 느낌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뇌가 일으키는 실수라고 하니까 막 좋은 긍정적인 느낌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우리가 어떤 예시가 쉽게 떠오르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그런 예시나 사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추정함으로써 뇌가 일으키는 실수랍니다. 그러면은 쉽게 떠오르는 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예시 읽지 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자, 그러고 나서 빈칸 문장 managers. 자, 매니저들은 give more weight. 어떤 데 더 무게를 둔답니다. 어디에 무게를 둔다, 초점을 둔다, 아니면 여기 집중한다는 느낌도 되겠죠. performance, 어떤 성과 같은 거에 무게를 두는데 during the 3-month period to the evaluation then 자 그러면은 3달 근데 prior to 하면은 뭐뭐 이전이죠. 뭐뭐 이전 그러면 뭐 이전? 자 the evaluation 평가하기 전 3달 동안에 성과에다가 더 무게를 준다. 그럼 더 무게를 주는 게 앞에 3달이랍니다. 근데 then 뭐보다 to the previous 9 months 그러면 앞에 이전에 9달 근데 자 evaluation의 period 그러니까 평가 기간의 9달 이전의 9달보다 오히려 평가 직전에 있었던 3달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는데 1년 동안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를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1년 중에서 1월부터 9월까지보다는 10월에서 12월까지의 성과 이걸 갖다가
연말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할 때는 더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시를 걸고 있는데 그 예시의 이유가 뭐냐면이라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이라고 지금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여기서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영향을 받는데 the ease라는 거는 뭔가 쉬운, 용이한 이런 건데 recall, 떠올리는 거죠. 상기, 회기 이런 말인데 상기, 회상이란 말인데 떠올리기 쉬움에 의해서 쉽게 떠올려지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retrieve라는 거 회복하다는 건데 retrievability라 해서 자, 회복력이라는 거죠. 회복력, 근데 정보의 회복력, some event,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의 회복력이나 떠올리기 쉬움에 의해서 가용성 휴리스틱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자, ease of recall, 쉽게 떠올려지는 거는 보여주고 암시하고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만약 무언가가 쉽게 떠오른다면 in your memory, 아까 전에 있던 문장이 비슷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의 머리에 어떠한 게 쉽게 떠오른다면이라고 했는 거 여기 이 문장이랑 지금 비슷하죠? 여기서 요거까지. 자, 그럼 쉽게 떠오른다면은 당신이 생각합니다. it'll occur.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with a high probability 하면 높은 가능성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이게 가용성 휴리스틱이랍니다.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제일 위에서 얘기했던 게 뭐야? 제일 위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뭔가 어떤 사례나 예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착각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게 가용성 휴리스틱이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여기에서도 예시를 보는데 예시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예시가 뭐라고 했냐면 매니저들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기 이전의 세달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본다. 그 이전에 9달보다. 그러면은 좀 더 가까이 최근에 본 거에 좀 더 무게를 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거에 관련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라고 해서 여기 설명을 넣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답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 자, there is a little reliable data 하면은 자, 뭔가가 있다는데 자, 믿을 수 있는 reliable data 하면은 뭔가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죠. 거의 없다. 자, about workers 하면은 그 직원들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상하죠. 자, 그러면 the frequent contact, 잦은 접촉이 오히려 관계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 이런 내용도 뭔가 관련 없어. They wanted to evaluate. 자, evaluate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자, 그들은 평가하고 싶어 한다. 직원들을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는 너무 좋긴 한데, 이거 위에서 얘기했던 거, 휴리스틱. 뭔가 이전에 봤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봤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무게를 더 둔다는 내용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객관적이라는 말이 아니지. 사실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죠. 전체를 봤을 때 잘했냐를 못했냐를 봐야 되는데 최근 평가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만 본다고 했으니까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The recent instance dominate. 좋네. 최근의 사례들이 지배한답니다. 그들의 기억을 갖다가. 정답 4번입니다. 최근의 예시들이 그들의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9달보다는 3달에 좀 더 중점 둔다 라는 내용이 딱 어울리겠네요. 그죠? 지금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 다 생략하고 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안 봤죠? 여기까지를 갖다가 싹 다 보지 않았어요. 여기를 다 보지 않았는데 지금 글의 구조를 갖다가 추론을 했고 그 추론대로 위를 읽고 빈칸 읽고 마지막을 보니까 지금 여기 이 문장 핵심 문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좀 더 무게를 둔다고 했는 게 뭐에 무게를 둔다? 3달에 평가 이전에 평가 전 3달을 갖다가 좀 더 중점을 둔다 했고 근데 뭐보다 그 이전 평가의 9달 평가하기 3달 동안 그러니까 평가하기 전 9달을 갖다 보는 게 아니라 3달만 더 중심을 둬서 본다고 하는 게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내용을 갖다가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정답이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잠깐만 멈춰놓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수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35번입니다. 자, 35번에서 자, 첫 시작 마케팅 매니지먼트, 마케팅 경영 운영이라는 거는 자, 뭐라고 여기지는데 not only with 자, 뭐와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finding and increasing 찾아내고 늘리는 거, 수요를 갖다가 늘리는 거에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with changing and even reducing 깜짝아 아씨 욕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죠. 벌레가 욕한 거 아니에요. 저 욕 싫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튼 자, 마케팅 운영이라는 거는 자, 찾아내고 그러니까 수요를 찾아내고 이거 팔 곳이죠, 팔 곳. 뭔가 찾아내고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꾸고 심지어는 그걸 다 줄이는 것까지도 포함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바로 여기서 걸고 있네요, 그지? 자, 여기서 바로 예시를 걸고 있습니다, 예시. 자, 예시를 거는데, 우르르라는 곳은 might have too many tourists.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wanting to climb it. 자, 그 산을 갖다가 오르기 원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 Daintree National Park in North Queensland. 자, 여기에서는 자, 퀸슬랜드에 있는 이 파크에서는 can become overcrowded. 과하게 붐빌지도 몰라요. In the tourist season. 사람들의 관광 시즌에는. 자, 파워 컴퍼니 자, 그래서 자, 그 전력 회사 같은 게 전기 회사는 가끔씩 have trouble 힘들 때 곤란할 때가 있어요. meaning demand 자, 그러면은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게 힘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during peak usage period 하면 자, 피크라고 하면 최정점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사용량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전기 같은 거 갖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게 힘들지도 몰라요. In these 자, and other cases 자, 이러한 그리고 다른 경우 근데 과한 수요가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the needed marketing task 자, 그 필요한 마케팅 업무 근데 그게 뭐냐면 디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것이 업무라는 것이 뭐냐면 reduce demand 그 수요를 갖다가 줄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or permanent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영구적으로 그걸 갖다가 줄이는 거예요. 수요를 갖다가 자 그리고 나서 effort 이거까지는 연결 잘 되는데 effort should be made 자 노력이라는 거는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compensate 보충하는데 채우는 데 있어. 자 채우는 걸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for the losses 어떤 손실 근데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자 increase in supply 공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그런 손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느낌 좀 이상해요. 자, the aim of demarketing. 자, aim of demarketing이라고 하는 거 지금 demarketing이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죠. 처음 나오고 나서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공급을 수요를 갖다가 줄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디마케팅의 의미를 갖다가 보충하고 강화하는 의미를 갖다가 여기 4번에서 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demarketing is not to completely destroy demand. 수요를 갖다가 완전히 부셔버리자는 게 아니라 뭐냐면 only reduce. 자 바꾸거나 여기 줄이거나 혹은 바꾼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이게? 수요를 갖다가. 그리고 another time 다른 시기로 바꾼다는 거지. 그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시기 자체를 갖다가 바꾸거나 한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디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한 보충 설명 맞아요 이게? 그럼 3번이라는 게 여기서 생뚱맞은 얘기로 지금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35번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에 마케팅 매니지먼트, 마케팅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 지금 글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주제를 여기서 던졌지. 주제 키워드를 던졌어. 여기 키워드를 갖다가 던졌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갖다가 바로 걸었고 예시 그리고 그 예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여기에서 또 다른 디마케팅이라는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추가할게요. 개념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주제가 마케팅이었다면은 여기서 디마케팅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
보충 설명을 갖다 넣고 있지.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이없게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갑자기 공급으로 인해서 늘어난 손실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글의 성격을 갖다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그리고 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6번. 좀 글이 기네, 이거. 축소를 해야겠네요. 축소를 한번 해도 다 안 들어오네. 여기 다 나오나, 이게? 보일라나? 이 글자를 좀 굵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일라나? 좀 낫네. 자, 글의 순서입니다. 알다시피 글의 순서는 박스 문장 읽고 각 보기에 첫 문장을 읽어나가고 그 다음에 첫 문장 읽었을 때 어울리지 않는 거 아예 여기서 이어지기 힘들겠다 생각하는 걸 제외를 시키죠. 그러면은 두 개가 남겠지. 그 두 개의 보기에서 두 번째 문장 정도를 읽어나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연계성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연계성을 갖다가 따라 나가면서 나머지 마무리하면 돼. 어렵지 않은 거야. 이거 사실 여기까지 풀어 나오는 과정이 35번, 6번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멘탈을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여기 힘든 과정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풀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the invention of the mechanical clock. 자, 그러면 자, 기계적인 시계의 발명은 was influenced, 영향을 받았대요. by monks. 자, 수도승들, 그러니까 스님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냐면은 monasteries 하면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 그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the examples of order of and routine. 자, 어떤 순서와 루틴이라고 하면은 패턴이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그 흐름, 딱 정해져 있는 형식 같은 걸 갖다 그거의 표본이래. 표본. 시간을 갖다 딱딱딱딱딱 순서를 지키고 그 돌아가는 루틴을 갖다가 잘 지켜나가는 거. 그거의 표본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계의 발명이라는 게 이 수도승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수도승의 어떤 성격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A번의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Time was determined. 시간은 결정되었습니다. 지켜봄으로써 the length of the 근데 of the weighted rope 하면 weighted 어떤 무게가 정해진 줄의 길. 무게가 실려져 있는 그런 줄에 그러면 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지금 덜하는 걸 썼어요. 덜하는 거. 이거 일단은 반사를 갖다가 이렇게 갑자기 덜을 쓸 수가 없죠. 여기 이어지는 거. 여기에서 로프라는 단어도 나오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A번을 일단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B번 They had to keep 자 그들이 몽크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had to keep accurate time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자 수도원의 종이 can be rung 울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regular interval 하면 규칙적인 간격으로 to announce 뭘 알리기 위해서 7 hours of the day 하루에 7시간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자 reserved for prayer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딱 예정된 그 7시간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자 그렇게 얘기해서 첫 문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 처음에 그들이 시간을 지켰어야 됐다는 거 이거 이어지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C문 넘을게요. People started to follow the mechanical time. 자 사람들은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기계적인 시간을 갖다가 시계의 기계적인 시간을 갖다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Rather than their natural body time. 그들의 자연적인 자 신체의 시간을 갖다가 따르기보다는 이걸 따르겠다. 그럼 갑자기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따르시겠다는 거는 좀 맥락이 어긋나죠. 그럼 B번이 1번으로 갑니다. B번이 1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B번을 마저 읽고 C인지 A인지라는 걸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스님들 같은 경우에 정확한 시간을 따라야만 했다. 왜냐면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 early class 초기의 시계들은 we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대. more than 뭐가 아닌 그 이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weighted tied 자 어떤 무게인데
tied to 어디에 묶여 있냐면 rope 무게추에 있는 거야. 무게추가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wrap 쌓여 있는 거야. 뭐로 쌓여 있는 거는 revolving drum 하면은 자 revolving 회전하는 드럼통 주변에 자 쌓여 있는 줄, 둘러싸고 있는 줄이 무게추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거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 내용에 지금 여기 보면 weight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리고 weighted rope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the rope weighted라고 돼 있죠. the weighted rope. 그러면 이 단어들이 여기서 일로 연결되면 괜찮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볼게요. 타이밍 시간 정해졌어요. 그 길이 줄이 무게가 달려있는 줄의 길이가 줄의 길이를 지켜봄으로써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discover of the pendulums 하면 자 무게추의 그 발견이라는 거 그리고 17th century 17세기에 무게추의 발견이라는 거는 자 led to 뭘로 이어졌냐면 widespread use of clock. 자 널리 알려진 사용 시계의 사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enormous public class 하면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중의 시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keeping time 시간을 지키는 거는 turn into serving time 시간을 갖다가 그냥 따르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기계적인 시간을 갖다 따랐다. 그들의 신체적인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여기의 의미가 C번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C번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어지는지 볼게요. 그들은 먹었다 식사 시간에 그들이 식사 시간에 밥을 먹었다. 오히려 뭐보다 그들이 배고플 때보다. 그렇지. 원래 시간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침시간이라고 하는 그 식사시간이라는 거 보통 뭐 7시, 12시, 저녁 뭐 5시, 6시 뭐 이걸 대충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게 배가 고파서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됐으니까 먹는 걸 먹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들은 식사 시간에 먹는다 그게 뭐가 아니라 그들이 배가 고플 때가 아니라 그리고 went to bed 자러 간다 언제? 시간이 됐을 때 뭐 언제가 아니냐면 그들이 sleepy 졸음이 올 때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는 지금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B번이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줄에 관한 얘기가 났고 그 시계가 이제 발명된 원리,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2번 추가적인 설명이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현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계에 적응해버린 우리가 신체 리듬이 아니라 시계에 따른 삶을 살게 된 현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C번. 그래서 B, A, C 순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순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박스 문장 읽어요. 박스 문장 읽고 첫 문장, 보기의 첫 문장을 갖다가 읽어요. 보기의 첫 문장. 첫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순서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첫 문장 이어질 거를 갖다 정했다면은 그 다음에 둘 중에서 어떤 게 나을지 두 번째 문장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을 읽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관사, 대명사, 그리고 연결사 이런 녀석들에 좀 중심을 맞춰가지고 어떤 게 어디로 이어질까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도 weight 다음에 rope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 더 weighted rope 이런 식으로 해서 가 더로 바뀌었죠. 관사가 바뀌었지. 그리고 대명사라는 거는 monks가 day로 바뀌었잖아.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내용은 좀 길어 보였지만 그 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좀 길게 느껴진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어려운 글은 아니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